네, 기말고사 대비 교과서 변형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8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켤레복소수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문제를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8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자연스럽게 오메가 바, 켤레도 항상 근으로 같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근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허근도 근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은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8은 0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 더하기 8 역시도 0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정리해서 쓰자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고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 역시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허근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는 건데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보면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인수분해가 일단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실근을 갖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근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성립하는 것들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근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일단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더하기 4는 0이라는 식이 성립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더하기 4 역시도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근이란 말이 빠져 있네요.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군의 합은 뭐가 되고 2가 되고 두 군의 곱은 뭐가 되는 4가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먼저 정리를 해두고요. 네, 이제 기억을 보시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더하기 4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맞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니은은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 계산의 결과가 이제 오메가로 될 거냐라는 거니까 식을 조작하는 과정에 오메가 바와 오메가를 연결시켜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수를 먼저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이제 식을 보면 여기 요 식을 먼저 좀 사용해 볼게요. 여기를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오메가 바의 제곱은 2 오메가 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메가랑 관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보시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2였거든요. 그래서 이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바의 자리에 2 마이너스 오메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 마이너스 오메가를 쓰고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오메가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의 보기 역시도 옳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을 볼 건데요. 디귿에 지금 눈에 띄는 건 지금 이제 누가 눈에 띄냐면 이렇게 4제곱이 눈에 띄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앞서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세제곱을 어떤 숫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차수를 줄여놓고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얘가 과연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냐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8분의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4는 여기가 이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오메가가 4번 곱해져 있으니까 3번에다가 한 번 더 곱하면 4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8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8분의 마이너스 8 오메가 되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4 이렇게 되거든요. 약분 되면 남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4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분수식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요. 분수식의 기본은 통분입니다. 그래서 통분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보면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식이 지금 어디서 지금 보이냐면 여기 아까 이렇게 핑크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이너스 2 오메가와 같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핑크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2 오메가였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게 되니까 디귿 역시도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되어 있는데요. 원래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문자의 개수만큼 해를 갖는데 오직 한 쌍의 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x, y라고 이제 해를 쓰게 되면 x도 한 개, 네, y도 한 개. 이제 x랑 y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한 쌍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x도 하나 나오고 y도 하나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가 동시에 두 개가 있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문자의 식으로 정리가 될 건데 결국 포인트는 하나의 문자로 정리된 2차 방정식이 결국은 근을 하나밖에 갖을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판별식 D는 0이다라는 것이 문제의 풀이에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에다 이름을 좀 붙여서 여기 1번식이라고 하고 여기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을 제가 X로 정리를 할게요. 그럼 X는 K 플러스 2Y라 쓸 수 있어요. 그럼 2번식에 대입을 할게요. 1번식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K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K 마이너스 5가 돼서 Y에 관한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개를 먼저 할게요. K제곱 플러스 4KY 더하기 4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Y제곱 플러스 4KY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5는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X랑 Y가 한 개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Y는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쓸 건데요. 여기를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짝수예요. 그래서 저는 4분의 D를 쓸게요. 4분의 D를 쓰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 B'의 제곱, 2K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3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게요. 실수 K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가 다 이제 실수를 근으로 갖느냐라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다 실수인 근을 갖는다라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을 때 지금 물어보는 거는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의 판별식을 D를 쓰게 되면 이 뭐가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얘 0보다 커요.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든요.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K를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 K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문제 3번 이제 볼게요. 지금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정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식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문제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합차 이런 게 보이잖아, 합차.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요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도 한번 보세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은 0. 그럼 뭔가 공통인 게 보여요? 공통인 게? 네, 이런 게 보이네,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면 일단은 1번식, 2번식으로 일단 이름을 붙여놓고 생각을 할 건데 2번식을 먼저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공통인 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제가 2번식에서 x 더하기 y를 t라고 좀 치환을 하고 생각해 볼게요. 공통인 걸.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대각선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네, t는 x 더하기 y였는데 얘가 5가 되는 거고 t는 x 더하기 y였는데 얘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서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가 된 거예요. 경우 1은 x 더하기 y가 5인 경우, 그 다음에 경우 2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일단 경우 1에서 나온 결과를 1번식에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지금 1번식은 x 더하기 y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5인 경우죠. 5. 그러면 x 마이너스 y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겠죠. 이 부분을. 네. x 마이너스 y는 이 경우에는 5, 4, 20이니까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y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 1, 경우 2로 나누어서 연립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x랑 y가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두세 개 식을 더하면 2x는 9가 나와요. 그래서 x는 2분의 9. x가 정수라고 했는데,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12가 되거든요. 그래서 x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되고, x가 마이너스 6이어가지고 여기다 수루리 대입을 하시게 되면, y는 이제 뭐가 돼요? y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정수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해라고 하는 x랑 y는 x는 마이너스 6이고 y는 4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에 등장한 부등식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서 형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루트 a 제곱이 절대값 a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루트 4x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36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네, 여기가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면 2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제 확인했던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 무언가의 제곱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얘는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쓰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이런 문제가 돼요.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더하기 5는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냐면 먼저 이 절대값 x를 0으로 만드는 이제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절대값 x가 0이 되는 부분, 그 값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직선상에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주어진 i는 이렇게 제가 마이너스 5가 먼저 나왔고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대값 처리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이 절대값 x-3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x 더하기 5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가 왜 제가 이런 표시를 했냐면 그것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과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실수 부분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5랑 제가 이제 3을 기준으로 나눴는데
x-3이라고 하는 아이는 x가 3보다 커져야 드디어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5는요. x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커지는 부분부터는 네, 무조건 양수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부분에서만 여러분이 이렇게 음수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영역을 3개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서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방정식을 범위를 주의해서 우리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고 하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11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x가 있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다. 이게 좌항이 지금 1만 남는데 우항으로 2항을 하게 되면 얘가 10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죠? 예.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로 나누게 되면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답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략 뭐 마이너스 3.xx라고 쓰면 좋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되고, 근데 얘는요 처음에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 여기 뭐가 나왔었냐면 이렇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면 이 보세요. 얘가 지금 공통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해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을 가서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이 가운데 구간에서는 네, x 플러스 5 부분은 양수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대값 x-3은 또 음수 처리를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가 11인데 좌항과 우항의 상수항이 모두 11이네요. 날리고 마이너스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그런데 원래 영역을 좀 갖고 올게요. 여기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죠. 이게 여기 침범하네. 예, 요렇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답을.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라는 영역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예, 다 양수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x-3 더하기 x 플러스 5 이렇게 11 이렇게 되고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6 x 더하기 5 이렇게 되거든요. 3x 그러면 여기가 1이죠. 마이너스 1 그래서 3x 12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는데 원래 범위가 전제됐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다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를 아예 처음부터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각 구간에서 나온 최종 범위를 이제 여러분이 또 눈으로 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종. 네, 최종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영역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정수의 개수는 이 커다란 정수에서 이 작은 정수를 빼서 하나를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개수. 그래서 4 빼기 0 더하기 1에서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을 여기다 썼습니다. 예. 네,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강당의 긴 의자에 학생들을 앉히려고 한다.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9명이 앉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두게 되면 학생 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6명씩 의자에 x개에 앉혔더니 9명이 서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8명씩 앉으면 4개가 남는데요. 텅텅 비어버린 의자, 긴 의자가 4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비어있는 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배정 문제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어요.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그 전 의자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수련회 문제에서도 그 전방이 중요했거든요. 그 전 의자에는 이렇게 한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로.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전 의자도 이렇게 8명이 꽉 들어 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자의 개수를 x라 뒀기 때문에 8명씩 앉은 의자는 x-5개죠. 그래서 여기가 8명씩, 이 앞부분에는 8명씩 x-5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2개를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8x-5 더하기 1이고, 이 부분은 8x-5에 더하기 8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아마도 최소에 가까운 숫자인 거고, 얘는 최대에 가까운 숫자인 거겠죠. 학생 수가. 그러면 식을 이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식을 이제 여기다 세워볼게요. 그럼 결국은 최소 8x-5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누가? 학생 수가. 그렇지만 8x-5 더하기 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2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1번 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2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1번식이라고 두고 이제 2번식이라 둬서 문제를 좀 풀 건데요. 1번식을 해결하면 x가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2번식을 해결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41보다 크거나 같아 x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공통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쓰게 되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41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요. 24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데, 이제 의자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잖아요. 의자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그쵸? 그래서 요거를 좀 자연수화 시키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20.5예요. 그쵸? 그러니까 x는 결국 자연수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는 21개, 최대는 24개예요. 그래서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생 수는 아까 6x 더하기 9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x가 21인 경우와 x가 24인 경우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21인 경우에 이제 학생 수를 계산하면 학생 수의 최소가 될 거죠.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135명이에요. 엑셀에 대입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학생 수의 이제 최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하면 얘가 15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2개를 다 합치시게 되면 여러분이 288명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좀 여러분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천천히 같이 볼게요. 연립부등식에 자연수인 해가 하나뿐이다. 이런 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수인 해가 하나뿐일 때. 이런 문제 좀 헷갈려요. 일단 식을 2개가 있는데 1번씩, 2번씩 해갖고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일단 1번식을 보면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대각선 인수분해를 하면 2, 1, 마이너스 5, 1 이렇게 해가지고 2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아래로 블록이네요.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5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부분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오, 실수할 뻔했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은 이제 수직선의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자연수니까 좀 헷갈릴까 봐. 이러면 얘가 대략 한 2.5 정도 되는 값이죠. 2.5죠. 그러면 이제 2번을 좀 풀어볼게요. 2번을 좀 색깔을 달리 알겠습니다. 2번. 2번을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한 번 더 쓰게 되면 네.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a 마이너스 1에서 대각선 인수분해 이렇게 하면 얘가 되니까 결국 계산을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등식을 0으로 만드는 i의 대소 관계가 이제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x가 2고요. 여기는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쓰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런 문제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우를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볼게요. 만약에 2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도 만약에 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사이니까 2가 있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있고 그래서 그때 어디가 되는 거냐면 네 여기가 되는 거죠. 그쵸? 요렇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경우가 2랑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주어진 이차 함수가 중근을 갖게 돼요. 그쵸? 중근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간이 너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0보다 작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근을 가져서 x축과 접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예 해가 없게 돼요. 근데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공통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자연수가 한 개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가 여기 있고 예,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여기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위로 쓰면 4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록색 부분과 지금 이제 갈색 부분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이 공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에 관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지금 가운데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아까?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이제 경우 1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우 1번을 이제 볼 건데요. 지금 경우 1은 이런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아까 전에 저 갈색 부분을 갖고 올게요. 갈색 부분을 갖고 오면 일단은 2분의 5가 2.5니까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공통인 부분이 생기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데 만약에 그 최소한 지금 자연수가 들어가 있으려고 하면 1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포함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이쯤이라고 만약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네, 더 안쪽에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갈색 부분과 청록색 부분의 공통인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껏해야 이제 여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에는 자연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통인 부분에 절대 자연수를 포함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경우 2를 보겠습니다. 경우 2는요, 여기가 이제 2가 있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그러면 갈색을 갖고 와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일단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으니까 의미가 없고, 공통인 부분에서 이제 자연수가 나오려고 하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 2.5는 이쯤에 있어요. 그쵸? 저 2.5로 얘기를 계속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3이 있어야 돼요. 그쵸? 자연수가 3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만 보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아이가 3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쵸?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3, 4여도 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인데 이 자리가 만약에 4가 된다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저 아이를 좀 표현을 좀 해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 이제 2.5가 있는데 여기 이미 이제 3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때요? 얘가 지금 4여도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뭐가 돼도 돼요? 4가 되어도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4보다 커도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갈색깔로 그리고 생각을 마저 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2.5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가 3이 있고 4보다 얘가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4가 들어가죠. 그럼 자연수가 2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4까지만 되는 거예요. 3보단 큰데 4까지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종합을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냐면 그렇구나.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아이는 3보다 커야 돼. 그런데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양쪽에 다 3을 뺄게요. 그래서 2 마이너스 a 그럼 이게 3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실수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7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좀 알면 좋은 게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교과서 157쪽에 문제 3번이랑도 관련이 좀 있어요. 이렇게 A, B, 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좌표를 제가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이제 y3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어떤 점이 있는데,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를 A, B의 M대엔 내분점. 그 다음에 Q라는 점이 있는데, BC의 M대엔 내분점. 그 다음에 R이라는 점이 있는데, CA의 M대엔 내분점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한번 제가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뭐 대략 이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쯤. 그리고 지금 B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P가 되고 Q가 되고 이제 R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M, N. 여기가 M, 길이의 B가요. 요렇게 되는 경우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과
삼각형, 세로 삼각형 있죠. PQR의 무게중심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미 공식으로 알고 있어서 쓸게요.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저는 뭘 해야 되냐면 PQR의 무게중심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기 전에 일단 P랑 Q랑 R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P를 구할 건데 P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P는 지금 보시면 B를 먼저 쓸까요? M 대 N을 쓰고 P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M 대 N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생겼죠? 좌표가.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내분점. 이렇게 먼저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P의 좌표가 M 더하기 N 그 다음에 MX2 더하기 NX1 그 다음에 M 더하기 N 이번에는 MY2 더하기 NY1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번엔 Q좌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P좌표 계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MX3 더하기 NX2 그 다음에 MY3 더하기 NY2 이렇게 되고요. 아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M 더하기 N, M 더하기 N 내분점이니까 다 써주고 그 다음에 M, X1 더하기 N, X3 그 다음에 M, Y1 더하기 N, Y3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겠습니다. PQR의 무게중심. 근데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다 합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좀 써볼게요. 그런데 보니까 분모가 지금 다 M 더하기 N, M 더하기 N으로 되어 있어서 분모를 한 번에 쓰고 X만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쭉 쓰면 mx2 더하기 nx1 그 다음에 mx3 nx2 그 다음에 mx1 더하기 nx3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x2 이렇게 돼 있고 x1 돼 있고 그 다음에 x3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x2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세요. 앞에 이제 개수 부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m이 있는 게 있고 n이 있는 게 있죠. x1이랑 x3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m 더하기 n 해서 다 m 더하기 n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 x끼리 다 더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누가 나온 거냐면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최종적으로 쓰게 되면 여기에다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아직 3으로 나누는 걸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요. y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방금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일정한 내분점들의 내분점. B가 같아야 돼요. B가 같은 내분점들의 무게중심 역시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죠? 여기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AB, BC, CL을 2대1로 내분한 점을 D, E, F라고 해서 그 점이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좀 그려보게 되면 이 문제는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2대1 되는 점이 D, 2대1 되는 점이 얘가 뭐가 되냐면 2가 되고 2대1 되는 이 점이 F가 돼요. 그래서 여기 B가
2대1, 2대1, 2대1에서 일정한 이제 내분점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방금 우리가 증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지금 커다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물어보는데 그거를 얘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최다 더하면 돼요. 3하고 0하고 마이너스 6이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2랑 7이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네, 6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최종적으로 A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B가 2가 돼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1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명 문제예요. 증명 문제인데 얘가 여기서 포인트는 두 대각선이 수직이 때만 성립하는 성질이거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직각삼각형이 보이고요. 피타고라스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해요. 지금 좀 그림이 좀 뿌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그릴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요, 의미로 그냥 둘게요. A, B, 그 다음에 C, D. 뭐 이렇게 둘까요? 그래서 이제 1번 부분을 확인하고 2번 부분을 확인해서요. 1번과 2번이 같아요. 이렇게 보일게요. 그러면 1번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인데요. 네, AB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CD는 여기 있고요. 여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AB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네요. CD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식을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C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DA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BC의 제곱 더하기 DA의 제곱은 BC.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그 다음에 AD, DA는요. B제곱 더하기 D제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두 개 결과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 kx-k 더하기 y 마이너스 k 더하기 2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죠? 항상 점 P를 지난대요. 그런데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네요. 그럼 일단 주어진 식을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그쵸? 항등식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을 한 번만 더 쓰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 더하기 2는 0. 그래서 K가 있는 거. 그쵸? 그러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인데요. k 값이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네 이게 되려면 k 앞에 있는 식도 0이고 k가 없는 부분의 식도 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y가 바로 나와버렸어요. y가 2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게 되면 x가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와요. 그래서 그 P라고 하는 아이는 3,2구나 라는 걸 알았고 기울기가 지금 2인 직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y에서 y 1을 빼고 그쵸? 2x-3 이렇게 하시고 y는 2x 6인데 여기 넘어가니까 더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y는 2x-4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